안녕하셨습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 강의를 맡은 강사 김효입니다. 여러분들 묻지 마라 갑자생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 여기서 갑자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간의 10가지, 즉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와 지지의 12가지, 흔히 이를 띠라고 부르는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서로 조합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것을 흔히 육식갑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간지의 시작이 갑으로부터 출발해서 하고 지지의 출발이 자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나가다 보면 61번째에 다시 갑자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를 통칭해서 그냥 육식갑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바로 그 갑자로 돌아오는 것이 61번째이다 보니까 우리는 다시 갑자로 돌아왔다고 해서 환갑이라고 해서 61번째의 생일을 이 환갑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천간은 10개이기 때문에 십진법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이 갑으로 시작하는 해는 4년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늘 이게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을은 5, 6, 7, 8, 9, 0, 1, 2,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1884년, 갑오개역 1894년 이런 식으로 4로 끝난다는 점이 바로 이 천간의 특징이라면 12진은 12진법으로 되풀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간지는 60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갑자생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일제강점기 때의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군에 입대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아주 빗발치기 시작했다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태능, 서울의 태능에 지원병 훈련소라는 게 개소가 되었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경쟁률이 1938년만 하더라도 40대 1이었는데 42년도에 가게 되면 400대 1이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징병제로가 실시되는 1944년이 될 때까지 30만 명이 넘는 지원 입대 희망자가 있었고, 이에 비해서 실제 입소자는 6,400명 밖에 안 됐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치열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치열했었던 상황이 어쩌다가 일어났을까? 일본군이 되려고 했었던 건. 사실 이런 것들은 중일전쟁 이후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력이 부족해지니까 조선총독부가 이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육군 지원병 제도라는 것을 1938년도에 실시하면서 결국 조선의 젊은이들을 침략전쟁의 총알바지로 내몰기 위해서 결국 당시의 식민지 통치의 기본적인 핵심 이데올로기였던 내선일체, 소위 내진이라고 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은 하나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대대적인 선전선동이 그 배경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덕분에 이런 지원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었던 데에 비해서 1944년도에 가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묻지 마라 갑자생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하면, 육식갑자의 첫 번째인 갑자년생은 모든 면에서 재주가 뛰어나서 뭐 묻을 필요가 없다 갑자생이라면, 이런 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데 1924년이 갑자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갑자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20세가 되는, 즉
징집 연령이 되는 해가 1944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그렇게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었던,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일본군으로 입대하기 어려웠던 상황과는 다르게 1944년에 만 20세가 되었던 갑자생은 특별한 무슨 신체적 결함이 없다 하면 무조건 입대가 됐다는 점이죠. 그래서 묻지 마라 갑자생이라는 말이 새롭게 나온 것은 뭐 물을 것도 없이 그냥 입대가 됐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갑자생들은 전쟁에 끌려나가서, 특히나 이 태평양 전쟁 말기에 엄청난 희생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나마 겨우 살아서 돌아왔던 일들도 결국 해방 이후에 좌우의 극심한 대립 이후에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 또 징집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950년대 이후에 묻지 마라 갑자생이라는 말은 모진 고생을 겪은 세대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세대가 바로 이 묻지 마라 갑자생이었던 거죠. 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시대를 어떤 의미에서 잘못 태어나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구나는, 왜 그 마음을, 그때 그 어려움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게 되는 말이 바로 이 묻지 마라 갑자생이 되겠습니다. 1938년도에 육군 특별지원병제도, 또 43년도에 해군 특별지원병제, 1943년도에 10월에 학도지원병제, 그리고 1944년 4월부터 시작됐던 육해군 강제징병에 이르기까지 이 당시에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 군대로 끌려가게 되었고,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투입되게 되었으니 그게 약 20만 명에 달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훈병력으로 강제 동원되었었던 민간인 군속, 흔히 군속과 또 징용, 강제 노역 등까지 포함을 하면 이 인원도 4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일본군에 속했거나 군속에 속했던 약 60여만 명 중에 약 30%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본군의 강제 징병이 되었던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일본군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축하하는 출정식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니 이것은 다 의도적인, 결국 징병을 부추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마을 단위로 입대를 축하하는 이런 모임, 행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자, 이런 포스터 같은 것들도 결국 이런 징용과 징병을, 혹은 이 당시에 일본군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선동의 일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시기에 한반도 청년들의 영광, 군속으로 수천 명이 채용되어서 각지의 미국, 영국인 포로들을 감시 지도하는 일로 이렇게 취업을 했다. 이런 선전 문구식 신문 보도, 이런 것들이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 당시에 이렇게 징병으로 나아가던 사람들이 기념사진으로 찍었던 한 사진을 보게 되면 잊지 마라 친구여. 자, 이런 글귀와 함께 9월 9일. 자, 여기서 이 19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소위 연호였죠. 그래서 이 연호로
기준으로 할 때 연호가 이 메이지 연호가 1925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1944년 서기로는 라는 예가 되겠고요. 44년 9월 9일 날 이 6명의 친구가 사진관에서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면서 잊지 말자라고 했던 이 친구들, 과연 이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이렇게 잊지 않고 다시 이들이 모였을런지. 자, 또 한편으로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죽지 않고 무사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소위 문 장구를 비는 마음으로 1,000사람이 1,000땀에 소위 술을 놔서 이를 갖다가 팬티로 삼든지 몸에 지님으로써 귀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로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땀씩을 뜨게 하는 이런 식의 미신적 행위들을 통해서 죽지 않고 돌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징병이 이 당시에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바로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주국에 설치되었었던 훈련소의 아침 조회의 모습이라든지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곳의 배경이 바로 불암산이 되겠고요. 현재의 육군사관학교 자리에 태능 훈련소가 있어서 바로 이 징병된 군인들의 기초교육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사진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막판에 이 징병된 군인들의 모습. 자, 이때의 이 태능 지원병 훈련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당시에 지원되었던 혹은 강제 징병되었던 청년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전쟁터로 내몰려 나가게 되었다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당시 20여만 명에 달했던 이 청년들 중에 5만여 명은 만주에, 4만여 명은 중국 본토에, 10만 명이 넘는 병력은 태평양 전선, 소위 얘기하는 남양군도 일대로 파병이 되기도 했고요. 일본, 조선 등에 배치되기도 한 것이니, 자, 이제는 무슨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괌을 제외한 마리아나 제도라든지 팔라우라든지 또 마샬 제도와 같은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당시 일본 영토였었던 이런 남양군도의 려가 총알바지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훈련하는 모습들, 신사참배를 하는 모습들, 자, 징병 정령자들 기념 촬영을 했었던 이런 모습들과 함께 남양군도로 이동을 하기 전에 덕수궁에서 가족 상봉을 했던 모습들, 실제로 남양군도에 가서 비행장 건설에 투입되었던 당시 조선 징병으로 이곳에 갔었던 조선의 청년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황당한 것은 전범 재판 과정에서 이 연합군 포로의 실무를 맡았었던 조선인 병사들이 혹은 조선인 감시자들이 일본군의 폭력과 무시, 또 연합군 포로들의 징후 사이에서 너무나 부당하게 고발과 단죄를 받아서 A급 전범 혹은 B급 전범으로 교수형이나 총사령과 같은, 즉 일본이 지어야 될 전쟁 책임을 대신해서 받게 되는 억울함을 받기도 했었던 게 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가진 고생을 했었던 바로 이 갑자생들, 묻지 마라 갑자생들이 결국 이 고난한 시기를 극복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의 역할을 했었다는 점을 돌이켜 볼 때, 자, 오늘의 이러한 영광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시며 이제 더 이상 울지 마라 갑자생, 우리가 있다, 이런 말을, 겉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립니다.